자, 이제 시작해 볼까 하며 조깅을 시작했는데 5분도 안 돼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스마트워치의 심박수는 180이 찍힙니다.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고 옆 사람은 평온해 보이는데 나만 유난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나는 체력이 너무 약한가? 달리기가 나랑 안 맞는 건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러닝화에 손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강도를 다루는 기준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심박수에 끌려다니는 달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달려도 무너지지 않는 몸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왜 느리게 달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멀리, 더 오래 가는 길이 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보 러너의 경우 가볍게 뛴다고 느끼는 속도에서도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75에서 90%까지 쉽게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자료로 예를 들면 35세 기준 최대 심박수는 약 183이고 중강도 구간은 117에서 139, 139를 넘으면 이미 고강도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최대 심박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강도 구간에서 달리고 있는지입니다. 세계적인 사이클링 코치이자 대사 생리학자로 유명한 이니고 산 밀란 박사는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 심박수의 약 60에서 70% 전후 강도에서 지방산화 비율이 높아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같은 유산소 적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 러너들이 이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체감상 조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리학적 강도는 인터벌 직전에 고강도 단계에 가까운 수치인 거죠. 즉, 속도만 느리지 심장은 이미 훈련 강도 상위 구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보의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릴 때 근육은 산소를 이용해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때 실제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들어온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니 심장은 산소를 급하게 보낼 필요가 없고 결국 과하게 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산소를 근육으로 보내야 하고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산소를 근육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하는 아주 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충분히 발달해 있으면 산소가 근육 곳곳으로 잘 퍼지지만 초보 러너는 아직 이 길이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산소를 보내도 근육 깊숙이까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부족함을 보상하기 위해 몸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려고 하고 결국 심장이 더 빠르게 뛰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가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엔진이 크고 효율이 좋으면 낮은 RPM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작거나 효율이 낮으면 같은 속도를 내려면 RPM을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우리 몸도 비슷하죠. 숙련된 러너는 심장이 한 번 뛸 때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으니 심장이 자주 뛸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초보 러너는 한 번에 보내는 혈액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산소를 근육에 보내기 위해 더 자주 펌프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는 거죠. 즉, 체력이 없거나 심장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아직 산소를 공급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렇겠지, 조금 더 참고 버티면 적응되겠지 라는 생각과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은 그 상태를 유지한 채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이니고 산 밀란 박사는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 이상의 고강도 영역에서는 젖산 생성 속도가 처리 속도를 넘어서는 적산 역치에 가까워지고 피로는 빠르게 누적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강도에서는 몸이 만들어내는 피로 물질을 몸이 치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쌓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숨은 가빠지고 다리는 더 빨리 무거워지고 같은 속도를 유지하기가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결국 같은 강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고 훈련은 점점 적응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즉, 유산소 시스템을 차근차근 키우기보다 매번 오늘도 버텼다 로 끝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더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강도를 유지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이 유산소 기반을 충분히 쌓을 만큼의 훈련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짧고 강한 자극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미토콘드리아,
모세혈관 같은 말초 적응은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자극될 때 더 안정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보다 느리게 달리는 것, 바로 존2 트레이닝입니다. 존2는 최대 심박수의 약 60에서 70% 수준, 대화가 가능한 강도의 저강도 유산소 구간입니다. 이 강도에서는 피로가 급격히 쌓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분한 시간이 유산소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미토콘드리아, 모세혈관은 짧고 강한 자극보다 안정적인 산소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았을 때 더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에서도 심박수가 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즉, 엔진을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엔진 자체를 키우는 과정인 거죠. 장거리를 천천히 달리는 LSD 훈련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심장 근육은 더 효율적으로 수축하고 모세혈관은 확장되며 산소 공급 능력은 점진적으로 향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천천히 달려야 나중에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즉 존2입니다. 공식적으로 계산해도 좋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크 테스트입니다. 옆 사람과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가? 숨이 차서 단답형으로만 말하게 된다면 이미 존2를 벗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히 속도를 늦춰보세요. 두 번째는 속도보다는 심박수를 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오늘 기록이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면 속도를 줄이고 필요하다면 잠깐 걸어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반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달리고 걷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조금만 뛰어도 심박수가 치솟는다면 1분 조깅, 1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심박수를 목표 범위 안에 유지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심박수가 오르는 걸 체력 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숨이 턱끝까지 차는 강도로 달렸습니다. 느리게 달리는 건 뭔가 운동이 안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강도를 다루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죠. 이제는 속도를 올리기 전에 심박수를 기준으로 천천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빨리 달리는 연습이 아니라 느리게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기록보다는 먼저 강도를 다루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러닝에서 부담 없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